네,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본격적인 픽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제 저희가 작년 8월 5일에 첫 영상을 올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세 명이서 네. 나름 좀 의기투합해서 뭐 한번 이제 팬분들께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이제 시작을 했었고 네. 뭐 좀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좀 방송을 이끌어 왔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저희도 뭐 최선을 다했고 또 이제 팬분들이 뭐 때로는 칭찬, 뭐 때로는 이제 질책성 이제 피드백도 해주시면서 저희에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던 게 저희가 1년 동안 이 방송을 좀 끌어올 수 있었던 뭐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 한 분이 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어쨌든 좀 저 개인적으로서도 뭐 많이 이제 진만이 형이 없는 만큼 저희가 어쨌든 좀 많이 부족함이 저도 느껴지는데 그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좀 부족한 점 일단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또 좋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또 이제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또 다가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제 저희가 남은 그 팀들에 대한 드래프트 픽 이후에는 이제 시즌 프리뷰를 이제 각 팀별로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이 개막하면 뭐 각 주요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저희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NFL 얘기들, All About NFL을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페이트리어츠의 드래프트 픽에 대한 총평은 선수들을 살펴본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선수는 2라운드 37번에 지명이 된 카일 더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레노아 라인 출신의 이제 세이프티가 되겠는데요. 레노아 라인이라는 학교 자체가 굉장히 좀 이 생소한 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3부 리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디비전 2 소속이에요. 그래서 패트리어츠가 지금 차저스에게 1라운드 픽을 주고 이제 트레이드 픽 다운을 했기 때문에 이번 2라운드 37번 이제 첫 번째 픽 행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디비전 2 소속 선수를 뽑았다는 거는 뭐 나름 이제 좀 파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풋볼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초기 포지션은 러닝백이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시절 이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신체 발달이 좀 늦었기 때문에 주니어 시즌 전까지는 학교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그런 선수였었는데 시니어 시즌부터 이제 풀타임 선발로 나서기 시작했고 와이드 리시버와 이제 코너백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이 너무 늦었던 탓에 리크루팅에선 주목받지 못했고 결국 이제 그 5개의 별을 받는 이제 스타 시스템에서도 단 하나의 별도 받지 못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 주로 이제 FCS 레벨에서의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직접적인 제안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이제 받았던 입학 제안이 이 디비전 2에 있는 레노아 라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레드 셔츠를 2년 동안 입는 등 총 6년을 보내고 이제 NFL에 입성을 했는데 네. 어쨌든 디비전 2에서는 좀 압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디비전 2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이제 클리프 해리스 어워드라는 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디비전 2 소속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번 시니어 볼에 이제 초청을 받았던 그런 선수가 바로 이 카일 더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일단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팔이 길고 손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볼 스킬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풋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제 부드러운 방향 전환 그리고 이제 빠른 커버리지 능력을 갖고 있고 특히나 풋볼 IQ가 높아가지고 이제 쿼터백의 눈을 보면서 패스기를 읽는 능력 그리고 이제 런 디펜스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드히트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태클 능력을 또 보유하면서 프리 세이프티, 스트롱 세이프티 그리고 이제 라인베커까지도 이런 멀티 포지션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NFL 선수들만큼이나 굉장히 터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단점은 역시나 3부 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 탑급 선수들과 경쟁을 해볼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40야드 대시가 4.49 그러니까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속도가 실제로 플레이하는 도중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축구를 보면 공을 안 들고 있을 땐 굉장히 빨리 뛰는데 공이 있으면 굉장히 느려지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달려야만 빠른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달고 수비를 달면 느려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티오 월컷이라든지 그러니까 치고 달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굉장히 빨리 뛰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뭐 그런 선수에 좀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육상 선수가 아니라 축구 선수이기 예. 때문에 이 온더블 상황에서 좀 스피드가 느려진다면 이제 그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예. 뭐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2000년 드래프트 이후에 그때 당시 이제 150번의 존 밀렘이라는 선수가 지명이 됐었는데요. 그 선수를 넘어서 이 레노아 라인 역사상 가장 높은 순번으로 드래프트가 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또 대학 시절에 6개의 펀트 리턴 터치다운 기록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만큼 또 빌 벨리책 감독이 중요시 여기는 스페셜 팀에서도 좀 준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네. 뭐 지금 패트리어츠의 세이프티진을 한번 좀 살펴보면 기존에 있던 주전이 이제 패트릭 청과 데빈 맥코티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들의 이제 장기적인 대체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이제 카일 더건데 이제 20시즌 한적으로만 보면 패트릭 청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20시즌을 뛰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래서 카일 더건 선수가 생각보다는 좀 이르게 좀 그 중요한 위치에서 좀 활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카일 더거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선수는 조시 우체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 미시건 출신의 엣지 러셔인데요. 나이지리아 이민자 2세 출신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특이하게 유치원을 스킵했다 그래요. 아 유치원을 안 다녔다. 네, 유치원을 스킵하고 바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이 17살.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이제 졸업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입학 동기들 중에 가장 어린 선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학년까지 이제 풋볼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너 운동하면 공부 못하지 않냐? 근데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풋볼을 접었다 그래요. 네. 그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다시 풋볼을 시작을 했고 3스타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동네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으로 이제 진학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던 엘 골든이 잘리면서 이 선수가 다시 리크루팅을 열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시건으로 진학을 하게 됐다고 해요. 사실 이 선수는 그 패트리어츠가 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뽑은 선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근거가 이 빌 벨리책 감독견 단장이 사실 드래프트에서 그 픽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예. 이제 보통 픽 다운을 해서 이제 더 많은 픽을 이제 가지는 것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좀 빌 벨리책 감독이 우체 선수를 뽑기 위해서 볼티모어와 트레이드를 해서 이제 픽업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60번 그리고 129번 픽을 얻고 71번과 98번 픽을 내줬어요.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폭발력과 스피드가 일품이라는 평가인데요. 그 스피드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파워로 상대 블로커들을 압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팔이 길어서 상대 오라인들과의 승부에서 유리함이 있고 앞서 스피드가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피드와 함께 뛰어난 방향 전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넓은 커버리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사실 엣지 포지션 선수치고는 그렇게 체격이 크지는 않아요. 네. 지금 190cm에 102kg 정도로 지금 프로필에 나와 있는데 네. 첫 스텝이 뛰어나고 이제 그것을 잘 이용해서 이제 상대 쿼터백에게 잘 접근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엣지 치고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블로커들이 들러붙었을 때 그 블로커들은 이제 벗겨내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시건에서 단 1년밖에 선발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이 선수가 어느 정도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미시건 출신의 엣지 러셔 하면 이제 패트리어츠 팬분들께서 좀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을 거예요. 예. 그 지난 시즌에 드래프트로 뽑았던 이제 체이스 위노비치 선수가 나름 쏠쏠한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벨리책 감독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아마 또 다른 이제 미시건 출신의 엣지 러셔를 뽑았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선수가 뭐 시간을 갖고 잘만 키워낸다면 향후 선발 엣지 러셔도 뛸 수 있는 그런 재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몇몇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올 시즌 패트리어츠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힌 전체 예. 선수 중에서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이 선수에 대한 우려되는 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학 커리어 초반에 이제 무릎 반월판 연골 부상을 당하면서 좀 많은 경기를 이제 뛰지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19시즌이 끝난 뒤에 이제 시니어볼에서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컴바인에 좀 참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내구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게 이제 패트리어츠 팬분들께서는 조금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시건의 스태프가 또 카일 벤노이 비교했을 만큼 뭐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시 우체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선수는 3라운드 87번에 지명이 된 앤서니 제닝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엘라베마 출신의 이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5번 북쪽에 다데빌이라는 굉장히 조그만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인구가 3,200명.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좀 약간 좀 친숙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라인베커와 리시버를 모두 봤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당시 평가 굉장히 좋았어요. 4스타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이제 엘라베마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베마에 진학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엘라베마라고 하면 이 풋볼 대학교 중에서도 정말 이제 명문으로 손꼽히는 학교잖아요. 그런 학교에서 3년 동안 선발로 뛰었다. 근데 그 부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선수가 뛰어나다라는 점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앞서 뽑힌 그 조시 우체 선수랑 약간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지컬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스피드를 주무기로 하는 그런 이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게 이제 기존의 팀에 있었던 뭐 카일 벤노이, 제이미 콜린스 이런 선수들과 다 비슷한 유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 벨리책 감독이 이제 자신의 수비 스킴,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유형 그런데 이제 좀 맞는 선수들을 이제 계속해서 뽑았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에 대한 평가 중에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근처에서 패싱랜을 굉장히 잘 읽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이드에서 런 디펜스도 할 수 있고 아웃사이드에서 엣지로도 뛸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뽑힌 우체 선수가 조금 패스러시에 좀 특화되어 있다면 이 제닝스는 조금 더 이제 올라운드 유형의 선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18, 19 시즌 이제 두 시즌의 성적을 합쳐보면 25개 반의 태클 포 로스 그다음에 13개 반의 색을 기록하면서 나름 좀 건실한 기록들도 이제 세웠던 선수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후방 십자인대 부상을 한번 입었던 전적이 있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게 17시즌 플레이오프였는데 물론 이제 오프 시즌에 잘 회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뛰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큰 부상을 당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프로에 와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앤서니 제닝스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3라운드 91번으로 지명된 데빈 아시아시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UCLA 출신의 타이트엔드 선수입니다. 사실 패트리어츠가 타이트엔드를 뽑았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상위 라운드에서 뽑은 건 정말 오랜만이죠. 네. 2010년 드래프트 2라운드에 랍 그런코스키를 뽑은 이후에 지금 이제 데빈 아시아시 선수가 지금 3라운드 91번이니까 네. 이렇게 높은 순번에서 타이트엔드를 뽑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패트리어츠의 그 19시즌 타이트엔드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물론 뭐 리시빙 이제 기록에 한정해서 네. 벤 왓슨 선수가 173 리시빙 야드를 한 것이 팀의 리더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타이트엔드의 어떤 리시빙 옵션은 이제 배제하고 네. 뭐 한 시즌을 치렀던 이제 패트리어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멜라코스 이런 선수들이 뭐 공을 몇 번 잡으려고 해봤지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에 풋볼과 농구를 병행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많은 타이트엔드 선수들이 좀 풋볼과 농구를 병행하는데 이 선수도 그런 선수였고요. 풋볼에서는 이제 공격 수비 양면에서 모두 뛰었었는데 공격에서는 타이트엔드, 수비에서는 이제 디펜시브 엔드로 뛰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4스타 타이트엔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선수가 리크루트 클래스에서는 전미 3위에 해당하는 타이트엔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프로그램에서 진학 제안을 받았었고
진학하기에 앞서서 이 고등학교 팀메이트였던 보스 타갈로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랑 나는 같이 대학을 가겠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었나 봐요. 패키지 딜로 이제 이 선수가 대학을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었었는데 타갈로아는 UCLA에 근데 아시아 씨는 미시건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시건에 간 이후에 1년 만에 안 되겠어 하고 이제 다시 UCLA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됐던 아시아 씨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친구가 없었던 게 좀 외로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어찌됐든 이제 전학을 오면서 2017 시즌엔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18 시즌엔 백업으로 이제 19 시즌에 이제 주전으로 출장을 했던 아시아 씨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4개의 리셉션을 통해서 641야드,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 14야드가 넘는 그런 캐치거든요. 굉장히 좀 생산성이 높았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타이트엔드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역할 중에 이제 리시빙과 런 블락킹이 있는데 이 네. 선수는 이제 리시빙에 특화된 타이트엔드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사실 선수 본인도 이 자신 이제 런 블락킹에 아직 좀 이렇게 능력치가 올라와 있지 않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고 이제 인터뷰를 한 바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뉴잉글랜드에 와서 벨리책 감독의 이제 혹독한 코칭을 받으면 런 블락킹은 좀 자연스럽게 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191cm, 118kg, 굉장히 이상적인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그 피지컬에 비해서 굉장히 기민한 발놀림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쿼터백들에게 흔히 이제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줄 수 있는 타이트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 뉴턴 선수가 이제 어쨌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로 오게 됐는데 이 선수가 어깨 부상을 입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뉴튼에게 굉장히 좀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드래프트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벨리책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캠 뉴튼에게 뭐 주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또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도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고 일단 1주 차에는 이제 캠 뉴튼을 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겠죠. 네, 뉴튼을 한 두세 경기 정도 선발로 쓰다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제 스티덤으로 좀 선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시아시 선수가 뭐 그게 뉴튼이든 스티덤이든 좀 이제 그 좋은 무기로서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지금 볼 스킬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 태클을 이겨내고 이제 야드애프터 캐치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좀 뛰어나다고 하니까 예. 어쨌든 이제 그론코우스키 이후에 이렇다 할 이제 리시빙 타이트엔드가 없었던 패트리어츠에게는 좀 가뭄의 단비가 아닌가 뭐 싶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3라운드나 4라운드 정도에 뽑힐 것이다라는 이런 뭐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었고 이 평가가 아마 기량보다는 캐릭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3년차 이 개막과 동시에 3경기 출장 정지를 먹었었는데 팀 룰을 위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3경기 출장 정지를 먹었었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량만 놓고 본다면 이 선수의 드래프트는 그랜드슬램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벨리책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다 잡고 뭐 이제 멘탈 문제를 이제 케어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도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아시아시 선수를 뽑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시아시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또 하나 뽑은 타이트엔드입니다. 3라운드 101번에 지명된 달튼 킨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버지니아 텍 출신의 타이트엔드고요. 태어난 곳은 세인트루이스인데 콜로라도에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고등학교 4년 내내 이제 학교 대표팀에서 뛰면서 러닝백, 타이트엔드, 라인베커를 병행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팬이었던 버지니아 텍으로 진학을 선택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제 앞서 콜로라도 지역에서 이제 자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선수가 이제 스노우보드 타는 게 취미였다 그래요. 아마 이제 콜로라도 하면 또 로키 산맥이 있는 곳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취미로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풋볼 선수의 길을 선택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게 스노보드 사실 부상 위험이 있는 이제 좀 약간 위험성이 있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취미였던 스노보드를 포기하는 그런 좀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좀 성숙한 프로 의식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선수가 저는 그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메디슨 범가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ATV 타다가 저 뒤집어져가지고 팔 부러졌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모터사이클을 네. 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게 이제 자신의 투수 커리어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이제 그런 범간호였는데 네. 사실 이 달튼 킨 선수는 좀 그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운동 선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 선수의 별명이 람보라고 해요. 사실 저희 방송을 이제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선수 사진을 저희가 이제 뒤에 깔아놓는데 네. 그냥 이제 외모가 닮았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고 그 영화 람보의 이제 주연 배우였던 실버스타 스텔론이죠. 이제 그분과 외모나 어떤 이제 뭐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네. 그 프레임이 담기 위해서는 어쨌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운동도 같이 열심히 하는 선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리시버로서의 역할보다는 역시나 이제 블로킹의 역할이 좀 더 주된 역할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6라운드 정도에 뽑힐 선수다라는 평가였는데 앞서 이제 아시아시 선수가 3라운드 내지는 4라운드 정도로 예상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달튼 킨 선수가 101번에 지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시를 차라리 101번에 뽑고 더 좋은 선수를 앞에서 뽑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사실 패트리어츠가 이제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예. 사실 지금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그쵸. 채워야 될 곳들이 지금 타이트엔드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달아서 타이트엔드 선수들을 뽑았다? 음. 약간 좀 의문이 남는 선택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투백으로 타이트엔드를 뽑은 것도 참 애매하고 그리고 백투백으로 뽑을 수는 있지만 6라운드 감으로 평가받던 선수를 3라운드 픽을 써서 뽑았다.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제 빡이 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인데 그 빡침을 더해주는 픽이 바로 다음 픽입니다. 바로 5라운드 159번에 지명이 된 저스틴 로하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마샬 출신의 키커입니다. 키커. 네. 저희가 지난 그 빌스 방송을 할 때 살짝 스포를 드렸어요. 이제 빌스도 키커를 뽑았지만 이 패트리어츠는 더 높은 순번에서 키커를 뽑았다. 그게 솔직히 바로- 말하면 네. 빌스는 키커 뽑아도 돼요. 근데 패트리어츠는 지금 키커 뽑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뽑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5라운드에서 키커를 뽑았다? 저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로하서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선수가 원래 첫 2년 동안을 로드 아일랜드에서 뛰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이후에 이제 마샬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필드골 성공률 75%, 그러니까 엑스트라 포인트 성공률 98%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선수는 사실 아니었는데 2019 시즌에 마샬에서 기록한 성적이 85.7%의 필드골 성공률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마지막 1년의 성적을 보고 뽑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저스틴 로하서 선수입니다. 그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앞서 이 선수가 뛰었던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 이 벨리책 감독이 로하서 선수를 뽑은 좀 힌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벨리책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이 로드 아일랜드가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이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마샬이라는 대학도 그 워싱턴 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 다 굉장히 날씨가 춥고 뭐 비나 눈도 이제 자주 오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패트리어츠의 홈구장 이제 팍스보로도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예전 영상들 보면 뭐 비나테리가 뭐 비 맞고 뭐 눈 맞으면서 이제 위닝 필드골을 넣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지금 85% 가까운 필드골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은 좀 높게 받고 이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 로하서 선수를 넘버원 키커로 뽑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린 키커는 바로 이 로하서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뽑은 넘버원 키커가 아니었으면 사실 언드래프티드 FA 계약으로 데려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5라운드 픽을 다른 선수한테 쓰면 돼요. 사실 벨리책 감독이 이 좋지 않은 그라운드 컨디션에서도 자기 기량을 발휘할 줄 아는 선수다라고 평가한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근데 사실 다른 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김민준 아나운서가 얘기하신 대로 이제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계약을 했어도
이 선수를 놓칠 일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사실 그 부분에는 저도 좀 100번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 선수가 문제가 또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3%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극우 민병대 군사 조직의 마크를 제가 문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좀 극우 성향의 좀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걸 사실 가진 이제 선수다. 크라프트 구단주가 어쨌든 또 보수 쪽이고 또 트럼프의 절친이고 이러니까 뭐 팀 컬러는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은 이제 어느 쪽이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 아니죠. 사실 뭐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지만 정말 극우 극좌로 가면 이거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이 집단이 극우 집단답게 뭐 백인 우월주의, 흑인 차별, 뭐 인종 차별,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집단인데 실제로 이제 로하서 선수가 타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지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군대를 지지하는 그런 문신이었다. 아시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극우 단체인 줄은 모르고 한 거다 뭐 이렇게 좀 변명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나니만도 못한 변명을 했다. 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 빌스 영상을 올렸을 때 마빈 H 송님이 이 키커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제 키커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 시즌에 정말 이제 마지막에 필드골 못 넣어서 지는 경기 얼마나 많습니까? 구영애 선수의 데뷔 시즌 때 연속으로 필드골 못 넣어가지고 결국 이제 잠시 또 NFL을 떠나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행히 또 보금자리를 찾긴 했지만 그러면서 아마 그때 놓친 한 2경기 정도가 이제 결국 차저스가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했던 또 주요 원인이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드골 굉장히 중요하고 키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도 저희 멀리 안 가도 코디 파키의 예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필드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키커를 꼭 이 드래프트 픽을 써야만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벨리책 감독은 이제 다른 팀들보다는 이 스페셜 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로하서 선수를 뽑게 된 계기도 그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오랜 기간 패트리어츠의 키커로 활약했던 스테판 고스키를 이제 방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스키도 드래프트 당시에 4라운드로 뽑힌 선수고 네. 2019 드래프트에서도 펀터 제이크 벨리를 5라운드에 뽑았던 벨리책 감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고집, 어떤 자신의 철학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뭐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 이 고스트코스키 선수가 엉덩이 부상을 입었고 그러면서 뭐 마이크 누젠트, 닉 폴크, 그리고 뭐 카이퍼베스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이렇게 로스터에 올랐었는데 결국 이 세 선수 다 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뭐 드래프트 픽을 주고 이제 선수를 뽑아서 오랫동안 쓸 수 있으면 뭐 그만큼 좋은 것도 없겠지만 마이크 누젠트였는지 닉 폴크였는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두 선수 중 하나가 2라운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 라운드에 뽑혔는데 저니맨이었어요. 제 기억에 누젠트였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순번으로 드래프트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고 특히나 이제 키커라는 포지션은 그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포지션이긴 하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5라운드에서 더군다나 이번 드래프트가 정말 역대급 와이드 리시버 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와이드 리시버 한 명도 안 뽑았거든요. 근데 한 명 정도는 이쯤에서 건지고 갈 수도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뭐 저도 그 의견에는 뭐 100% 동의를 하고 뭐 이 로하서 선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최장거리 필드골 성공 기록이 53야드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록이 더 의미가 있는 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게임 위닝 필드골로 바로 이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벨리책 감독은 이제 추운 겨울,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이제 높은 무대에서 이 로하서 선수가 이 대학 시절 보여줬던 그 장거리 필드골 기록을 다시 한번 재현해주기를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저스틴 로하서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6라운드 182번에 지명이 된 마이클 온웨누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미시건 출신의 가드인데요. 이 선수도 나이지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는데 8학년이 되어서야 풋볼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풋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럼에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 대표팀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이게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레프트 태클과 디펜시브 라인을 병행해서 봤었는데 리크루팅에서는 4스타 가드로 이제 평가가 됐었다고 해요. 이 같은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이제 전미 넘버 4 가드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 선수가 늦게 시작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빠른 성장을 보여줬는지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엿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풋볼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이 잠재력만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 중에는 엘라베마, 미시건 스테이트, 오하이오 스테이트 이런 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제 미시건으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 나서는 이제 라이트 가드로 대부분을 뛰었었습니다. 이 선수가 가진 특징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점은 뭐 이 선수 역시 피지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프로필을 보면 190cm에 158kg의 거구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로스터에서 가장 무거운 선수가 바로 이 오네누 선수입니다. 네, 거의 뭐 불도저와 같다라는 이제 그런 묘사도 있었었는데 무게에 비해서는 놀랍게도 유연하다 그래요.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상체 파워가 워낙 좋아서 이 상대방 선수를 잘 막아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이 수비 범위가 넓지 않고 이 무게에 대한 꾸준한 체크가 좀 필요한 선수다라고 해요. 그 대학 시절에 이제 체중 관리가 좀 잘 되지 못해서 좀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무작정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적게 나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수들마다 자신의 그 최고의 이제 운동 능력을 낼 수 있는 이제 적정 체중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지금 오네누 선수는 좀 그거에 대한 관리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프로에 와서는 좀 체계적인 트레이닝 그리고 또 벨리책 감독의 호통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일단은 좀 첫 번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벨리책 감독의 호통을 들어가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좀 더 연마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지금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가드 진영을 좀 살펴보면 그 주전 조 튜니 선수가 있어요. 예. 이 선수가 지금 약간 계륵인 게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기는 하지만 그 팀의 이제 전체적인 셀러리 캡 구조에서 가드 포지션 선수가 뭐 지나치게 좀 많은 연봉을 가져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태그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조 튜니가 뭐 시즌 중에 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 또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오네누 선수가 생각보다는 좀 일찍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가 된다면 탱킹 각이 한층 더 좀 세지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이클 오네누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저스틴 허론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 선수는 6라운드 195번에 지명된 웨이크 포레스트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농구 집안에서 태어난 돌연변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학 시절 농구를 했었고 삼촌이 78년 NBA 드래프트에 나와서 전체 24번에 지명이 됐고 그 뒤로 5시즌을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농구 집안에서 태어난 선수인데 이 선수는 풋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클과 가드를 좀 오가면서 전체적인 백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예요. 네. 2학년 때부터 이제 D라인으로 풋볼을 시작을 했었는데 3년 차부터 양쪽 라인에서 모두 뛰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3스타 오펜시브 태클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러트거스로 진학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감독이 바뀌면서 웨이크 포레스트로 진학을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 선수가 이제 피지컬을 보면 196cm, 키가 굉장히 큰데 반해서 132kg이니까 태클 치고는 몸무게 굉장히 좀 적게 나가는 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적은 만큼 발이 가볍고 순간적인 전환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만큼 피지컬에 대한 부족함이 있고 코어 쪽 어떤 파워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사실 부상 이력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18시즌 개막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면서 그 해 이제 메디컬 레드 셔츠를 입고 사실상 1년을 쉬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입생 때도 1년 그 레드 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총 6년을 보내고 지금 프로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나이가 많은 만큼 이제 그 선수의 업사이드는 좀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만 이제 풋볼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풋볼에 대한 실링은 아직 더 남아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이 선수가 신체 프레임을 봤을 때는 뭐 태클로 뛰긴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 가드로 전향을 해서 그렇게 뛴다면 괜찮은 자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6라운드 195번 정도면 그냥 사실 백업을 그냥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 팀에는 충분한 기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패트리어츠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제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네, 사실 주전 라이트 태클 그 마르커스 캐논이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옵트아웃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또 이번 시즌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허론 선수도 그 뭐 캐논의 이제 공백을 메울 이제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커닝햄이 주전 라이트 태클로 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커닝햄도 일단 증명이 안 된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 이제 10%의 스냅도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여전히 약점이 있는 페이트리어츠고 뭐 향후 말씀드리겠지만 탱킹각이 굉장히 세게 잡히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저스틴 허론 선수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캐시 말루이아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와이오밍 출신의 미들라인베커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런 디펜스랑 커버리지 능력을 동시에 갖춘 그런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펌블 유도 능력이 좀 뛰어나다는 평가예요. 사실 뉴잉글랜드 수비진의 장점은 이 턴오버 유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네. 19시즌에도 그 피츠버그에 이어서 36개의 턴오버를 유발하면서 이제 전체 2위 기록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츠 수비진에 이제 그 강점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바로 이 말루이아 선수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라인베커 선수들이 대거 떠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겐 또 기회의 땅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 주전이었던 또 단테 하이타워가 또 옵트아웃을 옵트아웃 선언했죠. 했어요. 그 하이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7월에 아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좀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더 이제 민감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뭐 풋볼 커리어를 1년 더 하는 것보다 일단 이제 태어난 아이의 이제 안전을 좀 더 우선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선수는 이 NFL 무대에 오기까지 굉장히 좀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선수였습니다. 사실 이 대학 진학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었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뭐 쿼터백, 라인베커, 세이프티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을 했지만 뭐 이렇다 할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고 뭐 대학들에서 이제 장학금 제한을 거의 받지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가비지 타임에 이 스페셜 팀에 참여해서 상대 키커의 그 엑스트라 포인트를 한번 블락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가비지 타임 하면 뭐 우리가 이기는 쪽이든 지는 쪽이든 이제 특히 스페셜 팀의 그 스냅에 들어가서는 조금 이제 슬렁슬렁하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이라면 아, 그렇죠.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말루이아 선수는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네, 이런 점들이 좀 대학 스카우트들의 좀 눈에 띄면서 결국 와이오밍으로 이제 진학을 할 수 있었고 이 NFL 무대까지 입성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스페셜 팀에서는 매튜 슬레이터 선수가 그런 모습을 좀 잘 보여줬었거든요. 슬레이터 선수와 함께 이 선수까지 이제 허슬이 넘치는 두 선수가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캐시 말루이아 선수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남은 선수 7라운드 230번에 지명된 더스틴 우드하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멤피스 출신의 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센터 쪽에도 문제가 꽤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주전 센터가 이제 데이비드 앤드류스라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가 혈전 증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혈전이 있어서 지난 시즌을 통으로 쉬었고 올 시즌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몸 상태가 어떨지는 역시나 시즌이 시작돼봐야 합니다. 일단 뛸 수 있는지도 좀 불투명하고 뛰더라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100% 자신의 이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사실 더더욱 의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백업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백업으로 있었던 테드 카라스라는 선수도 이번 오프 시즌에 마이애미로 이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앤드류스가 개막전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이 7라운드 230번에 뽑힌 더스틴 우다드가 이제 주전 센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탱킹에는 더 없는 호재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피지컬이 188cm에 131kg. 어쨌든 이제
오라인에 서는 선수치고는 피지컬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대신에 이제 좀 기민한 움직임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피지컬적인 약점을 좀 커버하는 그런 선수라고 해요. 그리고 그 대학 시절에 양쪽 가드 그리고 센터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면서 각 포지션에서 900번 이상의 이제 스냅을 모두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포지션에서 일정 정도의 경험이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데이비드 앤드류스 선수가 이제 선발로 뛰지 못하고 이 우다드 선수가 선발로 뛰게 된다면 이 오라인 쪽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특히 이 센터 포지션은 공격의 시작이잖아요. 일단 센터의 스냅으로부터 이제 팀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센터가 사실 흔들리면 뭐 쿼터백 그리고 이제 공격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인 우다드 그다음에 이제 새로 패트리어츠에 합류한 캠 뉴튼이 만약에 개막전에 호흡을 맞춘다. 네. 그럼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패트리어츠의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전반적으로 이 드래프트 픽을 놓고 봤을 때 드래프트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딱히 들진 않습니다. 사실 또 와이드 리시버에 대한 이제 보강이 없었던 것이 또 분명히 아쉬운 점이고 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명의 선수를 뽑기는 했지만 뭐 누구 하나 아주 특급 활약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정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다 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패트리어츠가 원래 전통적으로 드래프트를 잘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랬다가 1라운드 버스트 이런 애들 줍줍 해와가지고 갱생시키고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면 또 보내고 또 다른 애들 데려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을 운영하는 걸 정말 잘하는 벨리칙 감독인데 뭐 이번 드래프트도 사실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다만 지난 시즌이 끝난 이후에 선수들이 너무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은 좀 뭐 엿보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드래프트 단계에서 이탈한 전력들도 많았는데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옵트아웃 그 명단을 살펴보면 패트리어츠가 이제 수적으로도 가장 많고 또 이제 핵심 선수들의 이름도 가장 많이 모이는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벨리체크 감독이 좀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앞서도 탱킹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존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자원들이 빠졌습니다. 일단 뭐 톰 브레이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고트인데 거기다 그롱크 빠졌죠. 그롱크는 원래 은퇴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제이미 콜린스, 카일 벤노이, 일랜드 로버츠 그리고 데니 셸튼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수비 쪽이에요. 특히나 프런트 세븐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정말 이제 하나 남은 라인베커 그러니까 라인베커진의 어떤 그 등대 같은 역할이었던 단테 하이타워 선수가 이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릭 청, 라이트 태클 마커스 캐넌, 이 러닝백 브랜든 볼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풀백 데려온 데니 비탈 선수도 옵트아웃을 선언했고요. 그 이후에 이 와이드 리시버 마키스 리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맷 라코스까지 참 많은 선수들이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뭐 브랜든 볼든, 데니 비탈, 멜 라코스 이런 선수들은 없어도 돼요. 사실 뭐 대체가 불가능한 선수들이 아니니까. 근데 단테 하이타워, 패트릭 청, 마커스 캐넌 이런 선수들은 지금 팀에 없으면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키스리 선수도 사실 저희가 이제 존재감이 미미하다고는 했지만 패트리어츠의 그 리시빙 크루의 이제 뎁스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선수라도 분명히 있어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마키스리 선수와 이제 그 다미에르 바이어드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데리고 온 패트리어츠인데 그 중에 마키스리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이어드 선수 하나가 남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필립 도르셋과 1대1 맞트레이드가 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인아웃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안 그래도 습자지같이 얇았던 와이드 리시버 뎁스가 더 얇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줄리언 에들먼, 모하메드 사누, 은킬 해리 이렇게 세 명으로 한 시즌을 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이드 리시버를 이번 드래프트에서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드래프트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다가 이제 오라인 역시도 굉장히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트 태클 마커스 캐논이 이제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테드 카라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떠나보냈죠. 가드 조 튜니를 잡기는 했는데 뭐 또 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뭐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태클 자리가 문제입니다. 아이자이아 윈 그리고 이제 백업이는 커닝햄이 이제 주전 라이트 태클로 나올 계획인데 커닝햄이 일단 지난 시즌 10%가 안 되는 그런 스냅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백업 뭐 엘루모노르 이런 선수들도 10%가 안 됐고 이번에 이제 6라운드에서 뽑은 저스틴 헤런 선수 역시 뭐 태클로 뛰기보다는 가드로 뛸 그런 프로스펙트라고 한다면 태클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오라인이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아이자이아 윈 선수도 1라운더 출신이긴 하지만 프로 커리어를 살펴보면 부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2020 시즌에 뭐 전 경기를 견실하게 뛰어줄 수 있다 이렇게 뭐 보장할 수 있는 선수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펜시브 라인도 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캠 뉴튼 선수 데려오긴 했지만 캠 뉴튼 선수도 옛날의 캠 뉴튼이 아니라 지금 또 증명해야 되는 선수잖아요.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시즌인데 사실 이제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도와줄 선수가 많지 않아서 좀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방송이 그 패트리어츠의 드래프트 픽을 이제 논하는 자리인데 네. 시즌 프리뷰를 사실상 해주셨어요. 아니 보다가 보니까 드래프트 픽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강 봐서 못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약간 정말 속이 빡이 치는 그런 드래프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기존 지금 선수단 로스터가 이제 패트리어츠의 전력이라고는 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많이 얇아진 상황에서 드래프트에서 좀 드라마틱한 좀 반전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럴 만한 기대치를 가진 선수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실 이 정도의 프런트 세븐이면 묻지마 러싱을 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뉴잉글랜드가 2021 드래프트에서 몇 번째 픽을 행사하게 될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꼴찌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7번 픽을 가지고 야 우리가 17번 픽 갖고 있는데 내년 거 얹어서 줄게. 너 1번 바꿀래? 누가 바꾸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 5번, 6번 내지는 뭐 한 7번 뭐 이 정도까지는 가야 야 그래도 우리가 내년 거 1라운드 얹어줄게. 한 번 바꿔주라. 이 정도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트레버 로렌스를 뽑으려면 어쨌든 탱킹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탱킹을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적기가 왔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옵트아웃이 김민준 아나운서의 의견에 좀 탄력을 붙여주게 됐어요. 예. 본의 아니게. 그래서 잉글랜드가 2020 시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또 벨리책 감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갈지 지켜보시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망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남은 지구죠. 이제 NFC 동부 지구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다음 영상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